지난달에만 무려 7,800명이 이 차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팩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중 절반 이상은 딜러의 말장난에 속아 앉은 자리에서 생돈 500만 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습니다. 산타페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대한민국 패밀리카일 위 왕좌에 군림하고 있는 절대 존엄, 바로 기아 신형 소렌토입니다. 오늘 오토랩은 뻔한 시승기 따위는 집어치우겠습니다. 가솔린 대비 하이브리드의 살벌한 가격 격차 400만 원, 이 돈의 뽕을 뽑기 위해 달려야 하는 최소 손익분기점 주행거리 8만 킬로미터, 그리고 최상위 트림에 숨겨진 감가상각 떡락 데이터까지 오직 돈과 숫자로만 낱낱이 해부합니다. 남들이 다 하이브리드 산다고 본인 주행거리 계산도 안 해보고 무지성으로 계약 대기표 끊으신 아빠들, 오늘 이 영상 10분만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계약서 다시 쓰게 만들어 드릴 테니 세이브한 그 500만 원으로 가족들 소고기 사 먹이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챕터 1. 외관 및 실내 공간 사용성 팩트 리포트, 대한민국 실구매 비교 리포트. 첫 번째 순서는 디자인의 실체 분석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깊게 까보죠. 소렌토가 경쟁 모델인 산타페를 판매량으로 아주 줄여밟고 있는 가장 큰 명분이 디자인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디테일을 똑바로 뜯어보셔야 합니다. 전면부, 단순히 주간주행 등을 세로로 세운 게 끝이 아닙니다. 기아의 최상위 포식자인 EV9과 북미형 텔로라이드에서 증명된 그 살벌한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이 체급에 하극상 치듯 그대로 이식해버렸습니다. 구형의 둥글둥글하고 순에 빠진 아빠차 인상은 1도 남지 않았죠. 램프가 세로로 날카롭게 떨어지면서 차체의 볼륨감이 수직으로 팽창했고,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각을 바짝 세운 후드라인이 맞물리면서 도로 위에서 팰리세이드 뺨치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만들어냅니다. 측면부로 넘어가면 페이스리프트의 한계상 철판 라인을 갈아엎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측면 하단부를 감싸는 가니시의 입체감을 키우고, 특히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신규 전면 가공 휠과 그래비티 전용 블랙 알로이 휠 세팅을 통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옆태의 타격감을 스포티하게 멱살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후면부, 여기서 산타페와의 전쟁은 완벽하게 소렌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산타페가 테일램프를 범퍼 하단부로 질질 끌어내리며 조선 영구차라는 뼈아픈 꼬리표를 달고 자폭할 때, 소렌토는 영리하게 기존의 수직형 램프 상단을 수평으로 살짝 연결하는 디테일만 추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를 주느냐? 야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폭이 실제보다 훨씬 넓고 묵직하게 바닥에 깔려 보이는 시각적 안정감을 극한으로 뿜어냅니다. 하단부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와일드하게 깎아내서 정통 SUV 본연의 터프한 맛을 완벽하게 사수했죠. 결론적으로 신형 소렌토의 외관은 단순히 예쁜 걸 넘어서 짐 싣고 다니는 뻔한 가족용 차라는 편견을 박살내고 3040 아빠들의 수컷 본능과 하차감을 자극하도록 철저하게 기획된 디자인입니다. 딜러가 아무리 산타페 할인을 던져도 아빠들이 기어코 6개월 하이브리드 대기표를 쥐고 기다리는 진짜 이유,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갈 때 느껴지는 이 디자인적 만족감 하나로 이미 명분은 끝난 겁니다. 이제 문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죠. 아빠들 지갑 열게 만드는 12점 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시각적으로는 아주 끝장납니다. 기아가 이번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를 박아 넣으면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물론이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전 트림 기본 사양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쓰려고 선 치렁치렁하게 연결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칭찬해야 할 부분은 인체 공학적 설계입니다. 화면 밑에 자리 잡은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전환 조작계는 원가 절감한답시고 터치 화면 안에 다 쑤셔 박아 놓은 다른 차들과 궤를 달리합니다. 주행 중에 앞만 보고도 손가락 감각만으로 공조장치 전환이 가능한 물리적 직관성을 유지해줬습니다. 아빠들의 안전운전에 직결되는 아주 영리한 세팅입니다. 하지만 공간 분석으로 들어가면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소렌토는 5인승, 6인승, 7인승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패밀리카니까 무조건 인승 숫자 높은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면 호구 잡히는 겁니다. 기본호 인승 대비 6인승은 독립 시트가 들어가서 이 열 거주성이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급으로 올라갑니다. 이 열 가운데 통로가 뚫려 있어서 자녀가 2명인 아빠들에겐 최상의 세팅입니다. 반면 7인승은 그냥 5인승 시트 맨 뒤에 억지로 의자 2개 더 박아 넣은 징벌방입니다. 레그룸 데이터 측정 결과 성인 남성이 타면 무릎이 앞 시트에 꽉 끼어 도가니가 터져나가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3열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의 임시 좌석이거나 평소에는 무조건 접어서 광활한 트렁크 짐칸으로 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3열에 성인 태우고 장거리 뛰겠다는 생각은 불효자 사표 쓰는 길입니다. 2. 파워트레인 및 하체 주행, 질감 심층 분석. 자, 오토랩 리포트의 핵심, 엔진과 하체의 주행 질감 역학 분석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매장에서 파는 소렌토는 크게 두 가지 심장을 가졌습니다. 281마력을 뿜어내는 2점, 5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시스템 합산 235마력을 내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먼저 아빠들이 목숨 거는 1.6 하이브리드의 주행 질감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까보겠습니다. 이 차는 시내 주행이나 시속 80km 이하의 일상 영역에서는 전기 모터가 주도권을 잡고 차를 밀어줍니다. 신호 대기에서 출발할 때 가솔린 특유의 덜덜거리는 진동이나 반박자 굼뜬 지연 현상 없이 그냥 전기차처럼 스르륵 고요하게 치고 나갑니다. 귀가 예민한 엄마들이 조용하다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기아의 독점 하이테크인 이라이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차가 방지턱을 넘거나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갈 때 전기 모터가 토크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차량의 앞뒤 흔들림을 역으로 상쇄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과거 국산 SUV들이 방지턱 넘을 때 뒤에서 멀미 나요라며 애들이 징징거리던 그 불쾌한 피칭 현상을 이 기술로 엄청나게 억제해놨습니다. 하체 세팅 역시 경쟁 모델인 산타페보다 댐퍼의 감쇄력을 살짝 더 단단하게 조여놨기 때문에 고속도로 나들목을 돌아나갈 때 좌우로 출렁이는 롤 현상이 확실히 덜합니다. 뒷좌석 멀미 방어력 하나만큼은 준대형급에서 탑티어 수준이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지만 1.6리터 배기량의 물리적 한계는 고속도로 오르막길에서 여지없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여름철에 패밀리카답게 가족 4명 꽉 채워 태우고 트렁크에 캠핑짐 가득 싣고 에어컨 3단으로 튼 상태에서 강원도 미시령 고개나 고속도로 추월 차선을 밟는 순간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단명할 것처럼 쥐어짜는 비명이 실내로 사정없이 들이칩니다. 모터가 힘을 보탠다고는 하지만 엔진 자체의 배기량 체급이 소형차 수준이기 때문에 고속 영역에서의 펀치력과 정숙성은 확실히 깎여나갑니다. 그럼 이 점 5 가솔린 터보는 어떠냐? 이 녀석은 8단 습식 DCT 변속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281마력이라는 수치답게 가속 페달에 발을 살짝만 얹어도 덩치에 안 맞게 전 영역에서 호쾌하게 밀어붙이는 출력의 여유가 일품입니다. 고속도로 크루징할 때의 정숙성과 추월 가속력은 하이브리드가 감히 비비지도 못할 체급의 벽이 존재합니다. 단, 이 8단 습식 DCT 변속기가 도심 정체 구간에서는 아빠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수동 변속기 기반의 로직이기 때문에 출퇴근길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정류장이나 경사 높은 지하 주차장을 기어 올라갈 때 미세하게 덜덜덜 거리는 말타기 현상과 체결 지연 감각이 발끝으로 전해집니다. 도심 위주의 부드러운 주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DCT 특유의 직결감이 다소 불쾌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주행 질감 팩트입니다. 셋. 경쟁 차종과의 냉정한 피 튀기는 비교 리포트. 자, 하드웨어랑 주행 질감까지 다 까봤으니 이제 지갑 들고 서성이는 아빠들이 매일 밤 카팩을 뒤져보며 밤새 고민하는 경쟁 차종 3대장 산타페, 카니발, 펠리세이드를 오토랩 레이더로 냉정하게 참교육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피 튀기는 집안 싸움 현대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스펙과 파워트레인은 소렌토와 완벽한 쌍둥이 형제입니다. 하지만 실금의 사용성 데이터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산타페의 유일한 무기는 공간 활용성입니다. 박스형으로 뒤를 무식하게 깎아올린 디자인 덕분에 트렁크 용량과 2열, 3열의 헤드룸 공간만큼은 소렌토를 상회합니다. 차박이나 캠핑짐을 테트리스하듯 꽉꽉 채워넣는 아빠들에겐 산타페가 유리한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올리고 코너 돌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산타페는 서스펜션 세팅이 전형적인 미국형 물침대 스타일이라 방지턱을 넘을 때 부드러운 것 같지만 고속으로 차선을 바꾸거나 급 코너를 돌 때 차체가 좌우로 출렁거리는 롤 현상이 소렌토보다 심합니다. 예민한 아이들이 뒤에서 멀미난다고 토사물 봉지 찾는 차는 소렌토보다 산타페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소리입니다. 디자인 하차감은 물론이고 운전대 잡는 손맛과 멀미 방어력까지 종합하면 소렌토의 판정승입니다. 두 번째, 아빠들의 영원한 종착지이자 통곡의 벽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냥 카니발로 한 방에 갈까? 고민하는 아빠들 많으시죠? 딱 정해드립니다. 내 주행 패턴 중에서 성인이나 다 큰 중고등학생 자녀를 포함해 5명 이상이 동시에 타는 비율이 1년 중 30%를 넘는다? 고민하지 말고 SUV 폼 잡지 마시고 무조건 카니발 사십시오. 거주성과 시트 편의성은 SUV가 미니밴의 슬라이딩 도어와 공간 마법을 감히 비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엔 평일에 아빠 혼자 출퇴근용으로 쓰고 주말에 가끔 사인 가족 패밀리카로 타는 비율이 80% 이상이다? 그럼 카니발 사시는 순간 후회 막심입니다. 5m가 넘어가는 무식한 전장 데이터 때문에 대형마트 주차장 가거나 좁은 골목길 지날 때마다 버스 운전기사 빙이 돼서 뒷목 뻣뻣해지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차 탈 때마다 주변에서 저 사람 회사 차 몰고 나왔나?
버스 운전기사인가? 하는 시선, 그 미니밴 특유의 승합차 하차감이 죽기보다 싫다면 소렌토가 무조건 정배입니다. 세 번째, 덩치로 압도하는 미국형 탱크,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소렌토 풀옵션, 살 돈 5천만 원 쥐고 있으면 팰리세이드 상위 트림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기왕 돈 쓰는 거 한 체급 위인 대형 SUV로 급올리는 게 맞지 않나? 자, 이 생각하시는 분들, 한 달 뒤 날아올 주유비 고지서 데이터 보면 눈물 쏙 빠지실 겁니다. 현재 판매 중인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의 도심 실현비는 리터당 5에서 6km대를 기어다닙니다. 시내 주행 위주로 타면 기름통에 구멍 난 것처럼 돈이 새어나갑니다. 1년의 유류비 차이만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최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3년에서 4년만 타도 차값 차이 다 날려먹고 지갑 거덜난다는 소리입니다. 곧 풀체인지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하지만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갈 게 뻔하기 때문에 가성비와 유지비 밸런스를 모두 챙기면서 대형 급의 웅장함까지 누리고 싶은 사인 가족 아빠들에겐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현실 타협점 중 가장 완벽한 방어력을 가진 카드입니다. 넷, 경제성 손익분 기점 데이터 및 트림 옵션 장사 해부. 자, 하드웨어 분석 끝났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지갑 상황, 실구매 경제성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가솔린 터보 프레스티지 시작 가격은 3,506만 원, 하이브리드는 3,929만 원입니다. 순수 차량 가격 차이만 정확히 423만 원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가 받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 143만 원 공제하고 1년 자동차세 세이브되는 데이터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계산해봐도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서 먼저 깨져나가는 초기 실구매가 격차는 최소 350만 원에서 380만 원 선입니다. 그럼 이 380만 원이라는 거금을 연비로 뽑으려면 얼마나 타야 할까요? 이 점 5가솔린의 도심 실현비는 리터당 8km대, 하이브리드는 14km대가 찍힙니다. 1년에 딱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하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1,650원으로 세팅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1년에 절약되는 유류비 데이터는 정확히 약 64만 원입니다. 자, 공식 나왔죠? 380만 원의 초기 투자 비용을 유류비로 순수하게 상쇄시키려면 최소 6년, 주행거리로는 6만에서 7만 킬로미터를 넘게 달려야 비로소 기름값으로 본전치고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내 주행거리가 1년에 1만 킬로미터 미만이다? 그럼 차를 사서 7년 동안 타야 겨우 본전인데 그 사이에 하이브리드 배터리 열화로 인한 효율 저하나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의 보증기간 만료 후 수리비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이건 가성비 재테크가 아니라 딜러와 대기업 좋은 일 시켜주는 금융사기극에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여기에 트림과 옵션 장사 데이터까지 얹어지면 눈물 납니다. 기아 카탈로그의 가장 큰 함정은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에 옵션 몇 개 툭툭 얹으면 실구매가 견적서에 5천만 원이 아주 가볍게 찍힙니다. 소렌토를 5천만 원 넘게 주고 산다? 이건 준대형 SUV라는 가성비 세그먼트의 본질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짓입니다. 오토랩 리포트가 제안하는 가성비 정배 스펙 알려드립니다. 트림은 중간인 노블레스로 묶으십시오. 가죽 시트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핵심 편의 장비는 노블레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을 위한 드라이브 와이즈와 시인성을 위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딱 2개만 넣고 견적서 4,300만 원 선에서 문 닫으십시오. 130만 원짜리 파노라마 선루프요.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50만 원도 보장 못 받습니다. 과감하게 도려내야 내 지갑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오토랩의 결론. 오토랩 실구매 비교 리포트 최종 판단. 대한민국 자동차 실구매 비교 리포트 최종 결론 요약해드립니다. 수만 개의 주행 및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오토랩의 냉정한 세 그룹 가이드입니다. 첫째 그룹,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을 무조건 사야 하는 분들. 연간 주행거리가 최소 1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이고 매일 아침 출퇴근길이 꽉 막히는 도심 정체 구간이 80% 이상인 아빠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멀미 방어가 최우선인 분들에게는 하이브리드의 이라이드 기술과 뛰어난 도심 연비가 절대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실구매 정답입니다. 대기 기간이 길어도 버티십시오. 둘째 그룹, 당장 가솔린 2점 오터보로 계약서를 찢고 바꿔야 하는 분들. 연간 주행거리가 1만 킬로미터 미만으로 짧고 주로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이나 캠핑을 다니는 아빠들. 하이브리드 상술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초기 비용 400만 원 아껴서 가솔린 터보의 시원한 281마력 출력을 즐기시고 남은 돈으로 가족들과 전국 맛집 다니며 소고기 사 먹이는 게 100배 1000배 이득인 스마트 실구매입니다. 셋째 그룹, 소렌토 매장에서 당장 걸어 나와야 하는 분들. 집에 자녀가 3명이거나 덩치 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주말마다 부모님까지 모시고 대가족이 이동해야 하는 분들. 준대형 SUV라는 체급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소렌토 3열은 징벌방입니다. 가족들의 평화와 안락한 거주성을 원하신다면 SUV 폼 잡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카니발 하이브리드나 미니밴 매장으로 가시는 게 지갑과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명분입니다.
남들이 다 하이브리드 풀옵션 대기표 뽑는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지갑의 잔고와 내 가족의 주행 환경을 매칭시키는 순간 진짜 정답이 보일 겁니다. 물론 연간 주행거리가 많고 도심 정체가 작고 장기 보유까지 생각한다면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좋은 선택입니다. 문제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내 주행거리도 계산하지 않은 풀옵션 계약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대한민국 실구매 비교 리포트, 지금까지 오토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